보습제는 이게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 포도당이나 과당이 공유 결합되는 당화 현상이 발생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탄력과 수축력, 탄성이 감소하게 되어서 노화가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노화는 피부에서 국한돼서 설명한다면 교과서적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뉩니다. 내인성 노화는 세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생리적 노화로 콜라겐이 감소해서 이 잔주름이 증가하고 피부의 수분이 감소해서 건조증이 생기고 탄력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외인성 노화는 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노화로 햇빛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광노화라고도 부릅니다. 햇빛에 의한 노출이 많은 경우에는 내인성 노화에 비해 훨씬 이른 나이에 생기고 또 색소 침착이 생기고 주름도 훨씬 굵고 깊으면서 탄력도가 감소하고 또 건조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은 꼭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햇빛에 의한 광노화입니다. 햇빛을 쬐게 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구조물들이 끊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얼굴 뼈의 노화가 나타나는데 얼굴의 이 안화, 눈구멍이 넓어지게 되고 뼈의 부피가 이렇게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뼈에 매달려 있는 조직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데 붙어서 지지할 곳이 작아지니까 턱선 같은 곳들도 더 이렇게 무너지고 처지는 거겠죠. 세 번째는 얼굴 근육의 노화가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퇴화됩니다. 얼굴의 이 중앙 부위는 입술을 이렇게 올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근육을 잘 안 쓰게 되면 퇴화되어서 근육이 위축이 오게 되고 볼륨이 작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앞광대 부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근육을 자꾸 안 쓰게 되면 눈밑 쪽이 밋밋해지면서 다크서클도 심해지게 되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인중 쪽을 보게 되면 나이 들수록 이렇게 인중이 길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중력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생활 습관 3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 근육 운동 해주기, 두 번째는 햇빛 차단 잘 해주기, 세 번째는 보습제를 잘 발라주기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제가 병원에서 이 수십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제대로 지키는 경우를 잘 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얼굴 근육 운동은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광대 승천 운동이라고 해서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윗입술에 코에 이렇게 붙여주기 운동입니다. 윗입술을 잡아당기는 근육이 약해지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코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주고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그리고 힘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는 이 눈꺼풀 올림근 광화 운동으로 눈썹을 2손가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눈동자를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주면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이 눈꺼풀 올림 근육이 강화돼서 이 눈이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햇빛 차단을 잘해주는 것은 당연히 선크림을 잘 발라주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 선크림을 한 번 바른다고 완전 차단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수만 개의 피지샘 그리고 수만 개의 땀구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희석이 되고 또한 닦여지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차단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보습제는 여러 종류를 사서 막 4-5개를 여러 겹 바른다기보다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똘똘한 제품을 선택해서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음료 등의 액상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화 반응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당화는 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질에 비효소적 과정에 의해 공유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당화 물질은 몸에 축적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피부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도 이러한 이 포도당이나 과당이 공유 결합
반복되는 강화 현상이 발생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탄력과 수축력, 탄성이 감소하게 되어서 노화가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음료에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은 단순 당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의 이러한 당화 현상을 일으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이 노화에 좋지 않은데 당과 단백질, 지방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때 이러한 당화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식품에는 도넛이나 갈색 빵 같은 것들, 바비큐가 된 고기나 닭튀김, 콜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식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죠. 동일한 재료라도 이러한 조리 방법에 따라서 수십에서 한 수백 배 이러한 당화 물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습제는 이게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습제 이렇게 뒷면을 쳐다보면 전성분표에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한 50개 정도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습제를 막 수분, 크림, 영양 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뭐 재생 크림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바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수백 가지의 전성분이 매일마다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면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조건 여러 종류를 바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새로운 피부 재생 성분이 있는데 소나무에서 유래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이건 사실 새롭다라고 말하기 애매한데 그 이유는 성분이 이제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이라면 우리가 화상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이 피부 재생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 미보 연구의 주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피부 장벽 성분과 유사해서 우리가 소량으로도 손상된 피부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 피부 재생 효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고 또한 기존의 이 시카 제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성분인 이 마데카 소사이드보다 더 적은 농도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피부의 콜라겐의 밀도가 더 높고 진피층이 더 두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어려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어려 보인다는 것은 뭐 피부에 트러블이 없고 잔주름이 별로 없고 앞에 말한 것처럼 근육의 퇴화로 얼굴의 꺼짐이 별로 없는 경우에 어려 보이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이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공이 넓고 어렸을 적부터는 여드름에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모공이 일자 형태로 늘어지면서 잔주름이 막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원인을 미리 알고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피지를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얼굴에 근육이 퇴화된 사람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햇빛을 많이 쬐서 광노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선크림을 자주 발라서 최대한 광노화를 막아주고 보습제를 또 자주 발라주는 등의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 좋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올바른 세안과 올바른 보습입니다. 자,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세안과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었을 때의 세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운 계절에서의 보습제 바르는 거랑 겨울철에 보습제를 바르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교육만 똑바로 시켜도 피부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많은 이 여드름성 피부 타입인데 매일마다 막 화장으로 이 트러블을 열심히 가리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민한 피부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pH가 낮은 이 약산성 세안제를 쓴다면 이 화장품들의 입자와 이 피지를 모공 사이에서 올바르게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건성이고 예민한 피부 장벽이 약한 피부 타입인데 꼼꼼히 닦는다고 막 메이크업도 안 돼 있는데 막 2번씩 막 3번씩 세안을 하게 되면 세안제로 인해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요즘 선크림이 그 커버력이 있거나 여성분들 파데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처럼 메이크업 성분들로 되어 있는 이 선크림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클렌징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모공을 막아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또 흉터나 자국이 되고 또 이것을 가리려고 또 커버업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이 때미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한 달을 주기로 바닥에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28일을 주기로 위로 올라갔다가 가장 바깥층에서 죽은 각질층으로 탈락을 하는데, 이때 탈락되는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때입니다. 때는 대부분의 각질층의 세포에다가 뭐 약간의 먼지, 피지 등으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질층에는 천연 보습 인자라는 피부 보습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고, 이 각질층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세포간 지질이라는 물질이 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위해 물질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때를 미면 28일에 걸쳐서 탈락이 되는 이 각질층을 굳이 이렇게 벗겨내면서 탈락되지 않고 피부에 남아서 이 보습이나 피부 보호 역할을 해야 되는 정상 각질층까지 같이 탈락시켜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의 이 보습과 보호 역할을 하는 이 보습인자들이 다 손상을 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고, 피부의 pH 수치가 약산성을 띄어야 하는 것이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한 2차적인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습관입니다. 홍조가 있거나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뜨거운 물, 반신욕, 사우나 피하세요입니다. 이 뜨거운 물 증기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모공을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물로 마무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살짝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미지근한 물로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당연히 깨끗한 클렌징이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는 토너를 사용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보습이라고 하죠. 보습제는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유분이 많은 것을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겠죠.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면 수분이 당연히 금방 증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서 처음에 발라진 수분들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이렇게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에센스, 세럼, 앰플, 두 번째는 로션, 세 번째는 뭐 크림, 네 번째 오일, 이렇게 순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앰플, 뭐 에센스, 세럼 등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뭐 로션이나 크림 등의 유분기의 비율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줍니다. 이 수분이 많은 보습제 중에 유효 성분이 많을수록 에센스, 그 다음 세럼, 앰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앰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화장품은 피부에 H2O, 즉 물을 막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빨아당기는 함습제가 피부 이 주변으로부터 물을 빨아당기고, 밀폐제라는 성분이 이 빨아당긴 부분들의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폐를 해주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자기 분자량의 한 1000배 정도의 물을 끌어당기는 아주 좋은 함습제입니다. 기미는 이 눈가나 광대, 양, 볼 등에 이렇게 간장 국물 흘린 것처럼 좀 넓대대하게 번져있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색소만 있으면 다 기미인 줄 아시는데 진짜 기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는 햇빛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염증세포의 증가, 혈관의 증가 등 전혀 이 색소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현상들도 같이 나타나는 색소 질환입니다. 기미는 일단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선크림을 자주 발라야 합니다. 선크림을 아침에 꼼꼼히 바르고 하루 종일 차단될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얼굴에는 수만 개의 기름을 분비하는 피지구멍과 땀을 분비하는 땀구멍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희석되고, 화장품의 제형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화장품 회사의 바램처럼 오랜 시간 동안 피부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자주 위에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이렇게 마찰을 주면 안 됩니다. 기미 환자분들은 작은 마찰이나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 기미가 악화된다는 것은 이미 논문으로도 여러 발표되어 있고, 이 피부과 전문이라면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여기저기서 뭐 땡땡땡 기계, 뭐 땡땡 마사지 기계, 우후죽순 장비들이 마치 화장품을 바르고 꼭 이 디바이스를 써야 피부가 좋아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미 환자분들은 이런 기계를 통한 마찰은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이 T존이나 양볼 쪽에 주로 생기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이렇게 턱이나 입 주변, 즉 이 U존에 생깁니다. 성인 여드름은 피부과 논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원인이 애매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요인들로는 호르몬의 변화, 음식 습관의 영향, 온도 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하는 원인들은 첫 번째로는 이 화장품의 영향과 세안 습관, 입 주변은 잔주름, 털이 막혀있는 모공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뼈가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우리가 세안 방법으로 이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선블럭이나 비비, 파운데이션, 쿠션과 같은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세안을 시켜봤을 때 실험을 해보면 이 피부 표면에, 특히 이 모공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품들의 이 미세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또 이를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나 화장품으로 가리게 되고, 이것이 또 잔류되어서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도 피지 분비가 있을 경우에 수염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모공 사이에 굵은 털이 박혀 있고, 또 이러한 피지 성분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못 돼서 트러블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남성분들도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데 여성분들처럼은 세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입 주변, 턱 주변은 이 선크림의 입자가 잔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분들은 입 주변에 뾰루지가 생겨도 어떻게 하죠? 매일마다 면도를 하죠. 안 그래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부에 칼날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해서 유발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입 주변과 턱 주변은 움직임이 많죠. 이 피부를 이 뼈 위에 붙어있는 헝겊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굴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턱 주변은 특히 굉장히 날카로운 턱뼈, 턱라인이라는 이 모서리 부분에 피부라는 헝겊이 계속 이렇게 비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날카로운 턱뼈로부터 피부가 버텨내려면 피부는 헝겊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조직이 질기고 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가 쪽이나 이 턱 쪽의 피부는 다른 얼굴에 비해서 진피층의 밀도가 더 높고 또 두께도 더 두껍습니다. 예를 들어 등드름은 진피층의 두께가 두꺼워서 여드름이 생기는 모낭의 깊이가 더 깊고, 우리가 이렇게 목이 좁은 비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지가 있는 부분에 목이 좁고 깊으면 안에 있는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되기가 없습니다. 턱 주변도 마찬가지겠죠.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박혀있는 목 부분의 주변의 밀도가 높고 피지의 목의 깊이가 더 깊으니까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피지양 자체가 막 증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피지가 막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유발시켜서 뾰루지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인적 노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외인적인 노화, 햇빛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얼굴의 근육 운동, 선크림을 바르는 법, 올바른 세안 방법이나 보습제 방법으로 최대한 늦춰볼 수 있으니까 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